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릴 때,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될 때 말이죠. 그 회사의 주인, 즉 주주들은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다릅니다. 어떤 주인은 회사를 지배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웃돈을 받고 지분을 팔지만 다른 평범한 주주들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자, 오늘 바로 이 문제,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먼저 왜 같은 회사에 두 개의 다른 가격이 존재하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부터 살펴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규칙, 바로 의무공개 매수 제도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론과 또 그 반론의 허점은 뭔지 짚어보고 세계적인 기준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한 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아니, 같은 회사 주식을 가졌는데 도대체 왜 누구는 엄청난 돈을 벌고 누구는 소외되는 걸까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한샘인수 당시 창업자 같은 지배주주는 자기 주식을 한 주에 22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은 시장에서 얼마에 팔 수 있었을까요? 고작 4만 원대였습니다. 무려 5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명 똑같은 회사의 주인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게 뭐 한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롯데렌탈사료도 비슷해요. 대주주는 주당 7만 7천 원을 받았는데 일반 주주들의 주식은 3만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적용되는 가격이 다른, 말 그대로 이중적인 시장이 계속되어 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 불공정한 현실은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근본적인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 해결책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의무공개 매수라는 제도입니다. 의무공개 매수, 영어로는 MTO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 어떤 회사의 경영권을 사려고 지배주주 지분을 아주 비싸게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머지 모든 일반 주주들한테도 여러분 주식도 제가 똑같이 비싼 가격에 사드릴게요 라고 제안할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칙이죠.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첫째, 인수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 예를 들어 25% 넘게 지분을 사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럼 바로 법적인 의무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인수자는 남아있는 모든 주주들한테 공개적으로 주식 파세요 하고 제안을 해야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때 제안하는 가격이 지배주주한테 줬던 가장 비싼 가격이랑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회사의 주인이라면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의무공개 매수 제도의 철학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공평해 보이는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론이 있습니다. 특히 그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큰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반대하는 쪽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아니, 경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지배주주한테 얹어주던 그 막대한 웃돈,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한테 다 주라고요? 그럼 인수비용이 너무 커져서 아무도 회사를 안 사려고 할 겁니다. 결국 기업 인수 시장 자체가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라는 어떻게 보면 공포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그 공포를 숫자로 보면 더 와닿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지배주주 지분 40%만 사면 됐는데 이제 나머지 60% 주주한테도 똑같은 웃돈을 줘야 한다고 가정하면 총 인수비용이 150% 넘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이러니 반대하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요. 이 M&A 시장이 망할 거다라는 주장에 아주 결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반론이 왜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반대하는 분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무슨 공식처럼 딱 정해진 절대 변하지 않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전 세계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놀랍습니다. 실제로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이 무려 75%에 달했어요. 그런데 제도를 도입하고 나니까 이게 4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프리미엄은
고정된 가격표가 아니라 시장의 규칙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는 숫자라는 명백한 증거죠. 그렇죠.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MTO라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생기면 파는 쪽도 사는 쪽도 이걸 다 알고 가격 협상을 다시 하는 거예요. 파는 지배주주도 예전처럼 무리한 웃돈을 요구할 수 없고 사는 쪽도 모든 주주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즉, 시장은 새로운 규칙에 맞춰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과연 한국만 이렇게 특별한 걸까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세계적인 기준과 한국의 현주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국, 유럽연합, 일본, 대만, 웬만한 선진 시장들은 이미 이 제도를 다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예외는 딱 한국하고 미국 정도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아, 그럼 미국도 없는데 왜 우리가 해야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랑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미국에서는 소액 주주들이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집단 소송을 하기도 쉽고 증거 개시 제도라는 걸 통해서 회사 내부 정보를 탈탈 털어서 책임을 묻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주들이 소송에서 이기기도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이 주주 친화적으로 제도를 싹 바꿨거든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경영진이 자기 밥그릇 챙기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M&A 시장이 죽을 거다라는 우려와는 정반대로 시장은 오히려 더 활성화됐고 주식시장은 10여 년 동안 250% 넘게 폭등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시간인데요. 이 복잡한 제도를 아주 쉬운 비유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한 친구 둘이서 돈을 모아 카페를 차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경영을 맡았던 친구가 어느 날 다른 친구 몰래 이 카페 전체를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에 엄청 비싼 값에 팔기로 계약한 거예요. 근데 투자만 한 다른 친구한테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친구가 자기 지분을 똑같이 좋은 값에 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바로 이 비유와 똑같습니다. 결국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지배주주 혼자만 꿀꺽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인이 함께 나누고 인수하는 쪽에서도 회사 일부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투자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이 논쟁의 본질은 비용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공정한 규칙이 너무 비싼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지금껏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했을까? 이게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